크기가 매우 작아 눈에 잘 띄진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빠르게 번식해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 바로 총체벌레인데요. 수확기에 농약을 쓰지도 못하고 작물이 상품성을 잃는 상황이라면 정말 끔찍하겠죠. 피해 증상이 보이는 경우 이미 밀도가 증가한 상태이므로 초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체벌레의 특징, 작물에 주는 피해, 예찰 방법, 예방과 방제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총체벌레와의 싸움에서 이겨보세요. 총체벌레의 특징, 성충 기준은 1mm, 유충은 더 작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날개가 있어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류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알에서 성충이 되는 데는 약 2주 내외, 성충 수명은 60일 정도 됩니다. 암컷 한 마리당 산란수가 수백 개로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무성 생식 또한 가능하고 고온기에는 번식 사이클이 더욱더 빨라집니다. 또 까다로운 점은 생활사인데 유충과 성충은 줄기와 잎, 알은 식물체 속에, 번데기는 흙에 있다는 겁니다. 주로 경엽 처리에서 방제를 하는데 알과 번데기에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총체벌레가 주는 피해. 총체벌레는 작물의 잎, 꽃, 열매 등에 잎을 찔러놓고 즙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입니다. 노란색과 흰색을 좋아하므로 오이, 고추 등의 꽃이 피면 꽃에 달려들어 어린 과일을 가합니다. 피해받은 과일은 자라나면서 기형과가 되거나 과실의 껍질에 회색 또는 갈색의 지저분한 흔적이 남게 되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콜크층이 형성되어 거칠어집니다.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문의 주신 분인데 막 이게 붕소가 결핍됐냐, 총체벌레가 흔적을 남긴 거냐는 일반 분들이 보시긴 좀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또 헷갈리시면 저희한테 문자로 사진 주시면 또 판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잎을 가하기도 합니다. 흡즙 부위에는 회백색 또는 은빛 반점이 생기고 잎은 뒤틀리거나 구부러집니다. 꽃가루를 먹어 수분, 즉 꽃의 생식 행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안 좋은 거, 가장 안 좋은 건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간접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일명 칼라병,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라는 주요 전염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작물의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열매의 기형을 유발하는데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예방할 수는 있겠죠. 요새는 바이러스 약들이 많이 나와서 미리미리 좀 치시면은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찰 방법입니다. 총체벌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식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후속 피해가 광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체벌레는 매우 작고 숨어있는 시간이 많아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찰이 필요합니다. 예찰하는 방법 첫 번째, 끈끈이 트랩을 사용하는 겁니다. 노란색이나 흰색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작물 상단에 20에서 30cm 위에 3m에서 4m 간격으로 설치를 하여 총체벌레가 끈끈이에 붙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쉽게 총체벌레 발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표기해 두고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면 발생 시기와 개체 밀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낮은 밀도에서 성충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꽃과 신엽 중심을 관찰하는 건데요. 유충과 성충은 잎 뒷면, 꽃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는데 돋보기를 사용한다거나 흰색 종이를 받쳐서 털어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평소에는 주 1회, 고온기에는 2, 3일 간격으로 점검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방 방법, 총체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번식을 억제하는 예방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식 전 토양 소독. 지금은 시기적으로 다 심었기 때문에 토양 소독을 하기 힘들지만 차후에 내년에 할 때는 토양 소독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번데기 상태로 토양에 존재하는 총체벌레를 없애기 위해 훈증제를 사용하거나 정식정 토양 소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농약방 가시면 총체벌레 잎제, 간단히 뿌릴 수 있는 잎제로 뿌리시면 되고, 난 농약이 싫다 하시면은 유기농업자재, 예를 들어 총체스탑 잎제, 그런 것들을 바닥에 좀 뿌리고 심으시면 총체벌레의 개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물 반입시 검역, 육묘장이나 혹은 농약방에서 모종을 구매하실 때 옮기는 과정에서 총체벌레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 전 철저한 검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주변 잡초 제거.
재배 작물 주변의 잡초는 총체벌레의 중간 기주나 먹이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트랩 상시 운영. 예방적 차원에서 끈끈이 트랩을 작기 내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끈끈이 트랩은 많이 비싸진 않아요. 총체벌레 유입 및 개체 밀도 예측에 유행합니다. 총체벌레가 발견되었을 경우 방제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화학적 방제. 농약이죠. 발생 초기에 등록된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방제 효과를 높여줍니다. 약의 저항성의 발달을 막기 위해서 작용이 다른 틀린 농약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잎 뒷면, 꽃 속까지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꼼꼼히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분무기 노즐 있죠. 물 나가는 노즐이 있는데 요즘에는 물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 분사가 되는 노즐들이 많아요. 농약방 가시면 2,000원, 3,000원에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노즐을 각각 끼고 밑에서 위로 꽃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밑에서 위로 방지하시면은 일반 노즐, 물처럼 나가는 노즐보다 방지 효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3,000원만 투자하셔가지고 노즐 바꿔서 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 속 번데기는 경협 처리 적용 대상이 아니고 조직 속에서 산란된 알은 방지 효과가 낮으므로 발생되는 시기에 3에서 5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살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온기에는 약해가 나지 않도록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총체벌레약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재들이 30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해질 무렵에 살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해 드릴 농약이 있습니다. 농약이 있는데 저는 농약을 판매하지만 농약을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농약방이라든가 농협 가셔가지고 총체탄, 그 다음에 캡틴 농약 사셔서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이 두 가지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우스라든가 노지에 총체벌레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약을 해도 잘 듣지 않을 때는 총체벌레 유인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총체벌레가 좋아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약간 꽃 향기가 난다거나 단내가 난다거나 어트래커나 다모아 그런 제품들을 농약하고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방제가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물학적 방제. 농약이 아닌 유기농업 자재들이 있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스탑 수화제, 총체스탑 잎제 방제가가 57% 정도 나와요. 농약하고 혼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총체벌레는 한 번에 방제로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방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잡기 전, 후, 토양 소독, 주변의 잡초 제거, 매일 육안으로 점검, 주 1회 트랩 끈끈이 상태 확인 및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발생 확인 시 즉시 약제를 살포하시고 3일 후에 점검하시되 총체벌레가 많이 있을 경우 다시 한번 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총체벌레 이것만 하면 박멸이 가능하다, 이런 속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총체벌레는 완전히 없애기보다 지속적으로 밀도를 낮추는데 목표를 두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산들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